코스피가 어느덧 2,300선 탈환이 임박했습니다. 국면이 달라졌다는 게 명확히 확인되는 한 주입니다. 문영민 기자와 증시 진단해 봅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과 다른 방향, 이유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생각보다 부진하자 뉴욕 증시는 보합이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반면 우리 증시는 1.5% 안팎에서 코스닥, 코스피 역시 둘 다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역시도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덕분에 상승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외국인은 벌써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요 며칠 좀 미증시랑 좀 따로 노는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좋습니다. 올랐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이유를 좀 알아보죠. 외국인과 기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던데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진정되고 있다 이런 평가 때문입니다. 달러와 약세, 즉 상대적인 원화 강세에 따라서 이 1,444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기준으로 1,417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외국과 기관이 현재 좀 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달러 약세라는 얘기를 요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달러 약세 원인을 어디서 좀 찾고 있습니까? 꾸준히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행보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시장은 연준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오는 2일 FOMC 회의에서 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달러와 약세 흐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현재 109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은 거고요. 예.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예상과 다르게 줄여나가자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2,300선까지 넘보게 된 코스피. 외국인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달러와 약세를 반영해 11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간밤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50bp 인상을 택하면서 덩달아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선제적 속도 조절에 연준이 11월 FOMC에선 75bp를 인상하더라도 12월에는 50bp로 인상폭을 조절할 것이란 기대가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시장 참가자들은 우리 시간 오늘 밤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된 75bp 인상은 결정 후에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반등장을 연출할 관건으로 여겨집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 금리 조정폭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거나 양적 긴축에 변화를 준다면 최소 4달 있을 FOMC까지는 반등장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속도는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 좀 명분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또 증시의 그 반등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죠. 호주 역시 지난 4일 4번 연속 52bp 인상을 끝내고 25bp 인상으로 돌아간 만큼 4달 2일에도 25bp 인상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음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에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이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된 게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업황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엔 미국의 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는 아니죠. 속도 조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율도 좀 이제는 안정을 되찾겠다 이런 기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이번 환율 진정세는 다음 달 초 정도까지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으로 이 진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0.25%포인트입니다.
다음 달 연준이 0.75%포인트를 올리고요. 한은도 0.5%포인트를 올린다면 이 한미 기준금리 차는 0.5%포인트로 확대되게 됩니다. 12월에는 FOMC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연말 한미 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화 강세가 다시 크게 작용하게 되고요. 결국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연말 원달러 환율은 최소 1,440원에서 최대 1,540원입니다. 이에 외국인 자본 유출은 연말까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우리 증시 역시 다시 한번 급락세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미 금리 차가 또 문제네요. 문 기자, 이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어디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좀 건설업종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네. 오늘 실적을 내놓은 대우건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건설사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건설과 GS건설, DL, ENC 모두 1년 새에 크게는 44.4%나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냐 이걸 텐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부동산 시장 요즘 계속 침체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만큼 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유지가 되겠고요. 또 현재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심 역시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년 상반기 그리고 2024년까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진태발 이슈 이후에 부동산 경기 좋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망이 밝은 업종은 없을까요? 조선업종이 있습니다. 조선업종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조선업종의 깜짝 실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 1,88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넘게 뛰었고요. KSS 해운 역시 1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조선 빅3로 묶이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3분기 실적도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2분기에 모두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3분기 전망을 보시면 2분기보다는 영업 손실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는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 조선업에 있는 이 기업들이 모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경기가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신조가,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파는 선박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20개월 넘게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현재 최고 수준입니다. 또 후판에 원재료로 쓰이는 철광석의 가격이 현재 떨어지고 있어서 이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요. 또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이 2025년까지 모두 1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이 오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포스코와의 후판 가격 협상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지금 수입 비중을 좀 높이고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아마 내년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